대한민국 사법의 그림자 김앤장. 기자 생활 30년, 이상호 기자가 처음으로 그 실체를 말합니다. 김앤장은 지금 외부에 전혀 알려진 게 없어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권력의 구조, 지금 시작합니다. 서석호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김앤장을 떠났습니다. 타이밍은 묘하게도 조희대 라인의 중재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로 그 시점. 김앤장은 지금 외부에 전혀 알려진 게 없어요. 맞아. 그냥 겉으로는 로펌인 줄 아시는데 로펌이 아닙니다. 로펌이 아니에요. 아무 하는지도 몰라. 개인 사업자들이 있고 딱 한 분 김앤장의 김씨, 그분이 오야예요. 그분이 일반 개인 변호사들과 개별적 계약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로펌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법률 사무소. 로펌과는 또 달라. 소입니다, 소. 네. 변호사가 한 1,2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직원까지 합치면 한 4,000명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입니다. 네. 그런데 실체가 없어. 왜 그러냐? 작동 방식이 프로젝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로펌 같은 데 보면 태평양, 뭐 율촌 뭐 이런 데 보시면 부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파트 섹션이 정해져 있어. 사안이 딱 발생하잖아요. 이를테면 제가 삼성 엑스파일 관련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삼성 엑스파일이 터졌어. 자, 그러면 삼성 엑스파일로 헤쳐 모여. 방식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삼성과 관련해서 자, 일단 MBC 쪽에 손쓸 사람, 검찰 쪽에 손쓸 사람, 대법원 쪽에 접근이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헤쳐 모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끝날 때 만나는 거고 그 전부터 작동해요. 전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우리가 서석호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으로 드러났어. 한간에 이 사람이 뭐 대표다. 대표 아니에요. 프로젝트 방식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퇴사가 아니라 권력의 핵심을 조율하던 인물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점에서 더 큰 의문을 자아냅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누군지도 몰라 지들도. 그래서 서석호 하나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서석호 잡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김앤장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김앤장이 이번에 쳐냈나 보네. 그렇지. 야, 최욱 씨가 정말 진행을 잘하세요. 갑자기 깜짝 놀래. 볼 때마다 놀래.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의 퍼즐 조각. 알겠네.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정무수석, 모두 김앤장 출신입니다. 서석호도 중요해. 근데 서석호 씨가 쫙 지금 살펴보면 한 20여 년 됐다고 합니다. 근무하신 지가. 여태까지 안 드러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딱딱 끊을 때 끊고 자기가 법률적으로 의율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을 드러내지 않아요. 박선원 그 의원님이 의회에서 거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석호라고 하는 사람 이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누가 시민사회에서 서석호 고발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한테 자문이 왔더라고요. 다친다 그래서. 드러난 혐의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지, 없지.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오히려 서석호 변호사는 제가 취재해보니까 즐기고 있더라고. 왜 자기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 윤석열과 뭐 저 남모 검사장이랑 3인방이래. 그러면 자기 광고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 시장에서. 오히려 자기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엑스파일 얘기 한 1분만 더 드리면 그때 전개 방식이 어땠냐. 제가 파일을 입수했어요. 근데 MBC에서 여러분들 대 MBC 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똑같아요. 지금 보면 법관들도 25% 26명만이 동의했다며 그게 어느 조직이든 개혁파는 소수예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건데 MBC도 그래요. 보도를 못했어요. 10개월 동안.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떼쓰고 뭐 단식하고 그래가지고 보도국장이 회의를 했어. 자, 가부를 정하자. 그럴 때 레퍼런스가 뭡니까? 김앤장에다 그래요. 봉지욱이나 뭐 그런 장인수나 그런 뭐 저 후배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막 또 하겠다고 덤벼. 그때부터 이제 언론 플레이라든가 조직을 쫙 동원합니다. 그게 김앤장이에요. 그 프로젝트 팀. 그래서 김앤장에 대해서 이번에 만약에 청문회를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14일 날 중요한 거는 서석호 찔러봤자 나올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흠잡힐 사안이거나 뭐 자기 범죄를 혐의를 시인한다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김주현이 이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나마 드러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의 중간 책임자예요. 김주현이? 왜 김주현 민정수석? 바로 직전까지 총선 이후에 불러들여오기 전까지 그 사람이
김현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죠. 네. 자, 그리고 한독수 김현장이 있었고 네, 한독수를 한독수. 보면 알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띄엄띄엄 있어. 파선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김현장이 있다가 정부 갔다가 소위 말하는 회전문 인사라고 하는데 그렇지. 정부 갔다가 또 김현장 일 보다가 말이 안 나오면 또 김현장 하는 거야. 말이 그러니까 안 김주현 민정수석은 현재 김현장 소속으로 용산에 파견 나가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파견 나가 있다. 네. 근데 실제 만약에 현대차 지난번에 하청 관련해서 노동자 지위 소송이 있었거든요. 재판부 3명 중에 2명이 김현장 출신 판사야. 와. 근데 이 소송을 대리하는 사측의 변호사도 김현장이야. 아. 그 심지어 김현장은 얼마나 편하냐면 로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 원고나 피고가 동일 로펌이면 안 되거든 원래. 네. 그렇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저는 지금 자기 어떤 네트워크가 작동했습니까? 당장 검찰에 김용인이 부를 때 김용인이가 갈까 말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민정수석이랑 김현장 파견 직원이랑 상의해. 네. 그래서 상의해가지고 심우정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레인지해서 가르마 타고 부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 수사 내란 최초 수사부터 김주현이 오케스트레이팅 한 거예요. 지휘를 한 겁니다. 그럴 수 진짜 그런. 영어를 많이 요새 무슨 토익 준비하시나 보네. 영어를 많이 쓰시. 대한민국 사법의 악에 취하시며 열매가 바로 김현장이다. 그래서 자, 방금 말씀드린 로펌이 아닌데 일단 검찰, 법원 그리고 용산을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드러난 것만으로도 김주현은 사실 당장 수사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김주현 위주로 하되 김현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실체를 드러내서 이번에야말로 사법 개혁을 위한 이번에 다시 말해 현재 대한민국 행정부의 요직 다수가 김현장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혹은 김현장이 권력의 인재풀이자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비공식 브레인으로 기능하고 있는 걸까요? 조이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는 이미 법원 내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관찰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현장, 조이대 대법원장 사이의 은밀한 연계가 실체 없는 쿠데타 프레임을 현실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의 퇴사, 김현장 출신 인사들의 정권 핵심 진출, 그 안에 감춰진 비공식 권력의 구조를 이제는 시민들이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권력의 가장 깊은 곳 김현장을 직시할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이제는 김현장을 말해야 합니다.